원세훈 개인의 노후 대책비로 빠진 건지 도피 자금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은 원세훈을 통해서 뭐 이명박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뭐 개통에 있었던 건지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뭔가 알 수는 없지만 꼭 밝혀지지 않겠나 보는데요. 그 어떤 경우라도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 분들 보면 아주 그 경악할. 자, 대한민국 보수가 이렇게까지 부패했었나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아주 보수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정말 국가를 염려하고 개인이 열심히 살아서 우리 사회 한 축을 담당하는 이런 자부심으로 보수 정권을 지지를 했는데 그렇죠. 막상 그 내부는 그 파파 혐의냐, 파파 혐의. 네.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수와 진보를 나누면 보수가 좀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죠. 그렇죠. 한 40에서 45. 그리고 대략 뭐 1대1로 선거를 하면 보수가 보통 많이 이겼었죠. 다 이겼죠. 예. 근데 지금 10몇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진짜 보수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부터 또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나오는 이 국정원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실망해서 돌아가질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또 원세훈 국정원장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2011년 말부터 2012년 그 당시에 스탠퍼드대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200만 불이 건너갑니다. 근데 그것도 국정원에서 바로 보내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무래도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한번 거쳐서 세탁을 하고 세탁을 해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으로 돈이 간 건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 국정원장을 마치면 뭐 스탠포드 대학 뭐 객원연구원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게 좀 말들이 나왔는데 그때는 말들이 나왔었죠 그때도. 근데 그때는 이제 루머는 돌았는데 딱 구체적인 물증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 직원을 이제 검찰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얘기가 나온 걸 이제 검찰에서 첩보를 입수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압수수색을 하고 또 좀 재밌는 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치소 방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 메모도 나오고 또 수사 대응 자료도 나오고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회계 관련 자료들까지 압수수색을 마친 상황에서 나온 내용들이라 뭐 이 부분도 역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이제 전문용어로 빼박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선거에 떨어지고 해외 잠깐 나가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었죠. 네. 이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이 객원연구원은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죠. 네. 뭐 일종의 이제 피난처, 도피처 같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선거에 낙선하고 나면은 뭐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요구는 많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너무 어렵고 마음도 너무 괴롭고 재정도 바닥이 나고. 뭐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죠.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외국에 한 1년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 1년 동안에 이제 연락도 다 끊어지고 그렇죠. 요구도 끊어지고 사실상 뭐 연구나 공부를 하는 가는 게 아니고 도피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데 객원연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교수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원으로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실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 객원연구원으로 가려고 200만 불을 보냈다? 납득이 안 가지 않나요? 이제 뭐 우리가 그 대학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뭐라 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마 이제 객원연구원도 뭐 이 종류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 국내도 보면은 초빙 교수가 있어도 초빙 교수마다 또 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다르고 특임 교수도 경우의 수가 다르고 또 석자 교수도 다 경우의 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연구실이나 이런 걸 하나 주고 또 사실상의 뭐 월급도 받는 걸로 20억을 미리 주고 일부를 되돌려 받는 걸로 뭐 충분한 그런 작전을 짰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그냥 이름만 걸치는 거에 20억을 보낸다? 그거는 뭐 납득하기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로 보내가 따로 빼서 돈을 유용을 따로 하는 방법을 택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했을 건데 사실은 달아놓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개인적 볼일 보고 뭐 어떤 뭐 큰 뭐 토론회나 이런 거 있으면 얼굴이 한번 내밀고 뭐 그런 식인데 실제 뭐 대단한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20억의 정체 과연 뭘까? 뭐 월급으로 일부 돌려받기 위한 작전이었나 아니면 따로 개인적으로 빼돌리기 위한 작전이었느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나올 텐데 다만 걱정은 스탠포드 대학은 우린 국내에 있는 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데 과연 우리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하는 그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 이제 그거는 외교부 통해 갖고 그리고 또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압수수색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돈이 간 게 확인이 됐으니까.
자, 이게 예를 들어 국정원장 출신이면요. 네. 퇴임하고 난 다음에 아마 대한민국의 대학의 석좌 교수나 이런 거를 어플라이해도 오란 데가 여기저기 있을 거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국정원장까지 지낸 분이 예. 객원연구원으로 해외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품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도 급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급이 안 예. 맞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만 불로 끝인지 또 뭐 샌프란시스코 주택 살려고 85만 불을 또 유용했다는 빼버렸다는, 얘기도 네. 지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거 값도 별개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200만 불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쨌건 지금 현재 되돌아보면 국정원장 시절에 정말 위법한 행위들을 많이 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고 계속 지금 이게 혐의들이 하나씩 더 추가되는 상황이다 보니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나한테 무언가 화살이 날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미리 알고 네, 도피하기 그래서 위해서. 사실 퇴임식 하자마자 바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작전이 실패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뇌물 관련해서 출국 금지가 걸려버려요. 그 출국 금지가 없었으면 걸리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마 미국에 가서 지금도 돌아오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탠퍼드 지금 말씀하셨던 객원연구원이 무언가 특별하게 가서 하는 것도 없이 이름만 걸어놓는 자리인데 굳이 미국까지 가려고 했고 뭐 지금 또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런 정황들도 나왔다면 그거는 객원연구원으로 가서 뭔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떠야 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뭐 어쨌든 국가정보원장,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수장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외국에 그렇게 도피성으로 나가 있다. 그 자체가 우리 안보의 위협이죠. 위협이죠. 이런 일이 물론 이제 못 갔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갔다면은 이거야말로 중대한 문제, 국가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은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고 우리의 우방국가고 동맹국이라 하지만은 국정원장이 이런 식으로 가서 거기 간다. 그런 발상부터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갖고요. 지금 미국이니까 우리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지만 만약 중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중국으로 도피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보가 중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미국이 한미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뭐 저 정도야 다 공유하고 있을 터인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믿고 넘어갈 문제 아니라 한 번만 뒤집어 보면 어마어마한 정보를 그렇습니다. 국가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미국에 갖고 뭐 납치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미국 정부가 아무리 우리 동맹국이라 하지만은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언제나 완벽하게 일치하는 일치하지 것은 않죠. 않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에 가서 우리의 정보를 미국에 중대한 정보들을 흘리고 있다. 이거는 우리 국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문제죠. 중국은 뭐 물론 중국도 지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이익은 일치하지 않고 또 반할 때가 있는데 최고의 정보수장이 그렇게 간다? 그 발상 자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매국적 행위라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 백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원 전 장이 미국에 집까지 사놓고 국정원 특활비로 노후 준비했다는 이제 뭐 이런 그 합리적 추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리고 검찰이 방금 말씀하신 85만 불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그 미확인 정보인데, 네. 이쪽을 이제 추적하는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세훈 원장이 미국 그 원장 시절에 미국 갔다 캐나다로 이렇게 뻔질나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 2013년서부터 있으니까 이것 이외에 더 큰 뭉칫돈들이 미국을 통해서 캐나다로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것이 MB로 흘러가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이것도 지금 그 혐의를 열어놓고 추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지금 여러 가지 열어놓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제가 아까 초기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만 불이 끝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검찰은.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루머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미국과 캐나다를 자주 거쳤고 그때 국회 특활비를 가지고 가서 무언가 쉽게 말하면 돈의 저수지를 캐나다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국정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조사를 하면서 계속 지금 파도 끝도 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문제가. 그런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내부의 자료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사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사실 지금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상납된 것도 지금 확인이 된 거고. 예. 이번에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 소위 말한 200만 불 저기 대학에 보낸 것도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관행, 이걸 넘어서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죠.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없애야 지금 국정원이 받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국정원의 지금 사실 그 위치가 엄청나게 추락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원이 뭐 하는 데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국정원 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국정원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덜어내고 그 덜어낸 가운데서 새 출발을 해야지 뭐 이름 좀 바꾸고 뭐 내용 좀 바꾼다고 뭐 그게 수박에 줄 근다고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범죄 행위는 완전하게 도려내는 그런 작업들은 반드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장 개인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국정원 전체가 거기에 따라갔던 범죄 행위가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했고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3년 당시에 댓글 수사 관련해서 국정원 내에 서천호 2차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TF팀이 있었는데 그 대형 TF팀에서 이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야겠다. 속죄양. 속죄양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부 문건에 지금 최근에 그게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개인 비리를 오히려 검찰에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버리고 국정원은 조직 보호를 하고 이래가는 그 이제 안까지 나왔다는데 이제 검찰 측에 그런 제안을 하니까 검찰 측에서는 공식적인 개통을 통해서 제안 들어온 거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러면 서천호 국정원 당시 2차장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밑에 방금 아까 그 자금의 저수지 이야기했는데 어마어마한 비리의 저수지를 스스로가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원세훈을 개인 비리로 날리려고 했던 그런 기회까지 있었다는 거 보니까 엄청난 내용이 더 숨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범죄를 한 거죠, 범죄를. 그 빅딜이 돼도 범죄 아닌가, 이거는? 그렇죠. 그거야말로 그것도 증거 역시도 은닉. 직권남용이 될 직권남용, 거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런 관련된 증거들 타인의 범죄 증거를 이제 은닉하는 은닉하면 거죠. 그럼 이제 증거 은닉죄도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정원이 실망스러운 건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 한 몇 달 전부터 거의 매일 일면에 국정원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사실 국정원이라는 조직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조직이죠. 중요하죠. 어쨌건 남북 분단 상황 하에서 국정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엉뚱한 짓을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내용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국정원이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본인들의 조직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몸소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되는 신뢰를 잃는 건 어쩔 수 없는 지금 구조 아닌가라는 지금 안타까움이 듭니다. 일단 이 200만 불이 국정원 활동비였는데 개인적으로 빼냈다. 그리고 지금 그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서 그 하나의 계좌에 잠자고 네, 있다. 잠자고 있다 봅니다. 자, 그럼 이것이 국고손실죄에 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국고손실죄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 회사에서 돈을 이렇게 빼돌리면 무슨 죄예요? 배임 횡령이요. 횡령죄잖아요. 근데 횡령죄 중에 국가에 있는 돈을 이렇게 빼먹어서 갖고 나가면 그건 이제 횡령죄가 아니라 국고손실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마어마 그 죄형이 지금 크잖아요.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4년형 받은 상황이죠. 예. 근데 지금 너무 뭐가 많이 추가돼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면 10년 안에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와요. 20년 안에 또 이제 그래서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쨌건 한번 구속됐다가 풀려났었죠. 예. 그래서 다시 구속이 돼서 사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차라리 계속 쭉 갇혀 있는 게 낫지 한번 나왔다가 그렇죠. 들어가면 한번 그걸 나왔다 들어가면. 거기다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굉장히 지금 구치생활 잘 못 견딘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의 과정을 보면 딱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통한 국정원 관련해서 MB 쪽까지 올라가는 거 하나, 그다음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 하나, 이 두 가지인데. 김관진과 김태호를 거쳐서. 네,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건 무언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는 내용들에 대한 언급은 했어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 뭐 소환을 하거나 조사하지 못하는 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본인의 죄가 늘어나면서 처벌이 점점 중해질 거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되면 입을 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이 결국 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야, 국정원 돈 이게 200만 불, 22억이요. 22억에서 23억. 눈먼 돈으로 이렇게 썼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특활비 한 4,500억 정도로 그냥 어디 썼는지 잘 모르죠. 뭐 워낙 공작을 많이 해서. 근데 뭐 사실 그동안 뭐 간첩 조작 사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예, 있어요. 그런 그런 것도 조작을 알겠습니다. 하려면 예.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이제 진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쓰라는 특활비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뭐 정권 안보를 위해서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멀쩡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데 쓰이거나 이런 식으로 쓰여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고요. 이건 사실은 원세훈 개인의 노후 대책비로 빠진 건지 도피 자금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은 원세훈을 통해서 뭐 이명박 대통령으로 가려고 하는 가기 위한 뭐 개통에 있었던 건지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몫을 알 수는 없지만 꼭 밝혀지지 않겠나 예. 보는데요. 그 어떤 경우라도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죠. 그렇죠. 하기 너무 어렵고 마음도 너무 괴롭고 재정도 바닥이 나고 예,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죠.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외국에 한 1년 이렇게 예. 나가버리면 그 1년 동안에 이제 연락도 다 끊어지고 그렇죠. 요구도 끊어지고 사실상 뭐 연구나 공부를 가는 게 아니고 예. 도피성이 많죠. 뭐 그래서 그런데 객원연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교수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원으로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실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 객원연구원으로 가려고 200만 불을 보냈다? 납득이 안 가지 않나요? 이제 뭐 우리가 그 대학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뭐라 하기는 예. 어렵지만은 아마 이제 개군 연구원도 뭐 이 종류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 국내도 보면은 초빙 교수가 있어도 초빙 교수마다 또 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다르고 특임 교수도 경우의 수가 다르고 또 석자 교수도 다 경우의 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연구실이나 이런 걸 하나 주고 예. 또 사실상의 뭐 월급도 받는 걸로 20억을 미리 주고 일부를 되돌려 받는 걸로 뭐 충분한 그런 작전을 짰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진보를 나누면 보수가 좀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죠. 그렇죠. 한 40에서 45. 그리고 대략 뭐 30배 1대1로 선거를 하면 보수가 보통 많이 이겼었죠. 다 이겼죠. 예. 근데 지금 10몇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진짜 보수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부터 또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나오는 이 국정원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실망해서 돌아가질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또 원세훈 국정원장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2011년 말부터 2012년 그 당시에 예. 스탠퍼드대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200만 불이 건너갑니다. 근데 그것도 국정원에서 바로 보내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무래도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한번 거쳐서 세탁을 하고. 네, 세탁을 해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으로 돈이 간 건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 국정원장을 마치면 뭐 스탠포드 대학 뭐 객원연구원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게 좀 말들이 나왔는데 말도 그때는 나왔었죠 그때도. 그때는 이제 루머는 돌았. 원세훈 개인의 노후 대책비로 빠진 건지 도피 자금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은 원세훈을 통해서 뭐 이명박 대통령으로 가려고 하는 가기 위한 뭐 개통에 있었던 건지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몫을 알 수는 없지만 꼭 밝혀지지 않겠나 예. 보는데요. 그 어떤 경우라도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 분들 보면 아주 경악할. 그러니까요. 자, 대한민국 보수가 이렇게까지 부패했었나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아주 보수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정말 국가를 염려하고 개인이 열심히 살아서 우리 사회 한 축을 담당하는 이런 자부심으로 보수 정권을 지지를 했는데 막상 그 내부는 그 파파혐의예요, 파파혐. 파도 혐의.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10%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수화하는데 딱 구체적인 물증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 직원을 이제 검찰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얘기가 나온 걸 이제 검찰에서 첩보를 입수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압수수색을 하고, 또 좀 재밌는 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치소 방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 메모도 나오고, 또 수사 대응 자료도 나오고,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회계 관련 자료들까지 압수수색을 마친 상황에서 나온 내용들이라, 뭐 이 부분도 역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이제 전문 용어로 빼박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선거에 떨어지고 해외 잠깐 나가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었죠. 네, 이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이 객원연구원은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죠. 예. 뭐 일종의 이제 피난처, 도피처 같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선거에 낙선하고 나면은
뭐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요구는 많고 네. 그 요구에 부응한 뭐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그냥 이름만 걸치는 거에 20억을 보낸다? 그거는 뭐 납득하기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로 보내가 따로 빼서 돈을 유용을 따로 하는 방법을 택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했을 건데 사실은 달아놓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개인적 볼일 보고 뭐 어떤 뭐 큰 뭐 토론회나 이런 거 있으면 얼굴이 한번 내밀고 예. 뭐 그런 식인데 실제 뭐 대단한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20억의 정체 과연 뭘까? 뭐 월급으로 일부 돌려받기 위한 작전이었느냐 아니면 따로 개인적으로 빼돌리기 위한 작전이었느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나올 텐데 다만 걱정은 스탠포드 대학은 우린 국내에 있는 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 있는데 과연 우리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하는 그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 이제 그거는 외교부 통해 갖고 그리고 또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뭐 압수수색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돈이 관계가 확인이 됐으니까. 자, 이게 예를 들어 국정원장 출신이면요. 네. 퇴임하고 난 다음에 아마 대한민국의